안녕하세요. MCTV 장이사 김 팀장입니다. 아파트의 장단점과 꼬마 빌딩에 대한 투자의 장단점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 저희의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. 이사님은 아파트 투자를 할 때 장단점이 좀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는지?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게 아파트잖아요. 나중에 매각을 하려고 할 때 수요가 탄탄하기 때문에 조금만 금액을 낮춰도 금방 거래가 되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됩니다. 또 다른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? 제 생각에는 의식주 중에 이제 주에 해당하잖아요. 저희가 살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님이 말씀하신 거랑 같은 맥락이긴 한데 수요가 빌딩 시장보다는 더 높은 느낌입니다. 그럼 단점으로는 뭐가 있을까요? 단점은 아무래도 대출 활용하기가 조금은 다르죠. 대출의 한도가 아무래도 빌딩보다는 규제나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대출 한도도 좀 적게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겠네요. 그리고 이제 단기간 내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세금의 철퇴를 맞을 수 있다. 거주하시는 분들 말고 이제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2주택, 3주택 이렇게 되실 거잖아요. 네. 1년이나 2년 안에 매입한 아파트를 매각을 하게 되면 60%에서는 70% 정도 양도세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. 그렇게 따지면 정말 엑시트 했을 때 세금적으로 나가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실익은 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상대적으로 좀 적게 느껴질 수도 있고 하나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정부 규제가 큰 발목을 잡을 수도 있거든요. 강남 3구나 이런 데들도 토지거래허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었고 정책의 영향이나 세금적인 부분, 금리 이런 게 좀 민감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네요. 그런 부분이 사실 큰 영향을 끼치긴 하죠. 자, 그러면 반대로 빌딩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? 일단 꼬마 빌딩의 장점은 아무래도 아파트 투자를 할 때보다는 공격적인 대출을 일으켜서 풀 레버리지 그리고 또 임대 수익도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집가 상승까지 동반이 되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빌딩 시장도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이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금리가 높을 때는 접근이 좀 어렵거나 유지가 힘들 수도 있겠지만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안정적인 시기에는 그런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방법이 되겠네요. 네. 빌딩의 장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?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거의 형태니까 좀 단적이죠. 그래서 저희가 빌딩을 구매를 했을 때 이걸 용도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임대 수익이 더 창출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. 예를 들자면 원룸을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 건물을 매입을 하셔서 원룸으로 뭐 이루어 주시면은 다달이 월세가 더 들어올 수도 있죠. 내가 좀 살면서 상가주택으로 꾸리고 싶다 그러면은 위층에 거주를 하셔도 되고 밑에는 해를 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 사옥으로 전체 뭐 임대를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서 활용성이 아파트에 비해서는 달라지겠죠. 단점에는 뭐가 있을까요? 일단 매가 금액에 따라서 덩치가 좀 많이 커지고 작아질 수도 있죠. 커지다 보면 황금성이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. 아무래도 이제 빌딩은 몇십억, 몇백억 이상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면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. 그리고 사실 건물 관리나 공실 정말 어렵잖아요. 이런 경우에는 MCS에 맡기시면은 책임지고 잘 해드리겠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많이 모르시죠. 정말 누군가 하나 이제 꽉 잡아서 이거를 관리해야 리스크 없이 좀 운영될까 말까 한 그런 자산이잖아요. 그런 반면에 또 아파트는 사실 공실 리스크는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. 지방에 있는 어떤 미분양 아파트나 이런 거 말고 서울이나 이제 주요 입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세입자를 못 구했다 이런 내용은 사실 기사로 접한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아서 그만큼 수요자들은 항상 있고 시장 경기나 흐름에 따라서 약간의 보증금이나 약간의 월세만 조정을 하면 금방금방 수요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그런 만큼 또 반대로 얘기하면 빌딩을 투자할 때는 그런 입지나 공실에 대한 리스크 이런 거를 잘 분석하고 들어가야 그런 부분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이런 거겠네요. 전반적으로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되겠죠.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풀레버리지를 일으키면 좋지만 현 시장에서는 현금을 더 많이 투자하셔서 그 대출 금액을 좀 줄이시고 하는 게 안정적일 수도 있고 성향에 따라 다를 수가 있겠네요. 그래도 이제 보면은 지금 금리가 조금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거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. 네. 금리 인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내년에 뭐 미국 대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미국도 이제 금리를 낮추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고 하니까 한국에 있는 이제 빌딩 시장도 좀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해요. 최근에 이제 금리도 잔금 대출 같은 거를 보면은 3% 후반에서 4% 초반 이렇게도 금리를 받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마음이 조금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요, 매수인분들이. 그러면 네. 팀장님은 만약에 현금 10억이 지금 생겼다 하시면 어떤 투자를 생각을 하시겠어요? 저는 빌딩을
할 것 같습니다. 어떤 이유 때문에 빌딩을 선택을 하실 것 같으세요? 저는 일단 시드가 그거보다 더 작다라고 하면 아파트로 갔을 것 같아요. 근데 10억은 충분히 꼬마 빌딩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시드라고 생각이 예. 들거든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투자처로서는 빌딩이 더 낫지 않을까. 그러면 팀장님은 현금 10억으로 건물을 매입한다고 하실 때 얼마 정도 매가의 건물을 검토를 하실 것 같으세요? 20억 초반을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. 대출 비율은 그럼 한 50%에서 60% 밑으로 검토를 하시려고 하는 거네요. 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작년에 공부가 많이 됐잖아요. 매수인분들도 그렇고 매도인분들도 그렇고 작년 금리 정말 높을 때 학습들이 많이 돼서 대출에 대한 무서움을 한번 좀 느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지금 또 금리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현금 10억이 있다 그러면 40억 전후의 건물을 좀 공격적으로 볼 것 같아요. 매우 공격적이시네요. 인생 한 번이니까 대신에 이제 조건이 있겠죠. 대출을 많이 받는 만큼 그만큼 수익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공실 리스크가 적은데 제대로 판단하고 들어가면 저는 충분히 생산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뭐 이건 성향 차이니까요. 네. 저는 약간 쫄보 스타일, 안정적으로. 그럼 오늘 이렇게 해서 아파트 투자의 장단점과 빌딩 투자의 장단점, 그다음에 팀장님의 투자 성향과 뭐 저의 투자 성향 이런 거를 좀 말씀을 나눠봤는데요.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현금 10억이 지금 있다고 하면 어느 입지에 있는 얼마 정도짜리 아파트를 매입을 하실지, 얼마 정도의 뭐 빌딩을 매입을 하실지, 아니면 뭐 주식을 하실지 이런 것들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댓글 한번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해서 팀장님과 한번 아파트 투자와 빌딩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. 다음에 또 저희는 다른 컨텐츠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MCTV 장의사 김 팀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